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2명이 숨지며 연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문제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을 파견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과 관련해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단속 작전을 지지할 수 없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미 전역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강타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고 수출액을 달성한 가운데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식사 메뉴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2명이 숨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차르 톰 호먼을 미네소타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황 수습을 위한 거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백악관은 책임을 미네소타주 민주당 지도자들의 적대적 저항 때문으로 규정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미네소타에서 2명이나 숨지자 미국 사회는 극도로 격앙된 상태입니다. 첫 피해자인 르네굿에 이어 두 번째 사망자가 단속 요원에 의해 쓰러진 다른 시민을 돕다 총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자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보호와 이민단속 총괄 책임자인 국경차르 톰 호먼을 미네소타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톰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며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도 통화를 했다며 톰 호먼이 갈 거라는데 팀 월즈 주지사도 기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까지 단속을 지휘해온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 순찰대장의 단속 방식이 잔혹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를 보내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공식 설명은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This tragedy occurred as a result of a deliberate and hostile resistance by Democrat leaders in Minnesota. 사망 사고의 책임은 미네소타주 민주당 지도자들의 고의적이고 적대적 저항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지역 경찰은 연방 당국을 지원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즉각 추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경 단속 입장을 거두지 않은 겁니다. 미네소타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네소타만의 법률과 정책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주를 압박하고 위협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doesn't have any right to try to flood us, threaten us with retribution, and to coerce the state of Minnesota into complying with Trump policy.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와 클린턴 전 대통령도 폭력적 단속에 저항을 촉구하며 반정부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인 전미 총기협회는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우려가 나오면서 미네소타에 집중된 폭력적 단속과 사망 사건은 정치적 뇌관으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국경순찰대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권자 알렉스 프레티가 숨지면서 연방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공화당 내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달 초 미네폴리스에서 또 다른 시민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데 이어 3주 만에 발생한 두 번째 사망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 주지사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던 변호사 크리스 마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작전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며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United States citizens, particularly those of color, live in fear. United States citizens are carrying papers to prove their citizenship. That's wrong. ICE has authorized its agents to raid homes using a civil warrant that need only be signed by a Border Patrol agent. That's unconstitutional and it's wrong.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탐 딜리스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파니 그리샴 전 백악관 대변인도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며 미네소타주에서 아이스 요원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진상 파악을 위해 이민 문제 총괄 책임자인 톰 허먼을 미네소타주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민세관 단속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앞서 미네폴리스에서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난 토요일 세크라멘토 연방 청사 건물 앞에서 아이스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아이스의 강경한 단속 방식과 총격으로 시민이 잇따라 숨진 사건을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했고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시내 곳곳을 행진했습니다. We know Trump's going to bring ICE agents back to our area, and so we want to show our solidarity and also say, not in our cities, not in this state. You are not welcome here. 이번 시위는 경찰의 단속하에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인명피해나 체포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LA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건물 외벽에는 아이스 단속에 반대하는 영상이 비춰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했으며 10월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무역 합의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현재 한미 무역 합의 이행과 연관된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측에 합의된 무역 조건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 간 통상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전역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펜실베니아주와 테네시주, 루이지애나, 텍사스주 등에서 최소 21명이 숨지고 82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오늘 오후 기준으로 여전히 약 7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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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d. I haven't seen snow like this in years. 악천후로 인해 어제 12,0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오늘도 4,000편 이상이 취소되고 워싱턴과 뉴욕, 버지니아 등 주요 공항에서 수시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교통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LA 국제공항에서도 최소 21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전국적으로 항공편 운항과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폭풍은 대부분 그쳤지만 로키 산맥 동쪽과 뉴잉글랜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억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네소타주 덜루스의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고 미네폴리스는 영하 26도, 시카고는 영하 16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역은 영하 26도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 내내 극심한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급적 실내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메인주에서 이륙하던 개인 제트기가 추락해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연방항공청 FAA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45분쯤 밴거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시도하던 붐바디어 챌린지 600 제트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기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로펌 소속 개인 제트기로 모두 8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사고 당시 제트기가 뒤집힌 채 화재가 발생하면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n addition to the Maynard National Guard initial response with their fire and rescue vehicles, the Bangor Fire Department and approximately 10 other municipalities responded to the scene. An emergency operations center was established to oversee response and remains active. 이번 사고로 뱅거 국제공항은 한때 전면 폐쇄됐으며 당국은 안전 확보를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현장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직전 관제탑과 사고기에서 시야 확보에 대한 교신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당시 공항에 내린 폭설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른바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한국의 김이 역대급 수출 실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류와 K푸드 확산의 힘을 얻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김이 현지 소비자들의 식탁에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미국 가정의 평범한 아침 시간, 어머니가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챙깁니다. 밥에 참기름을 두르고 김을 꺼내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맙니다. 또 다른 직장인의 점심 도시락에도 삼각김밥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국식 점심 도시락 메뉴인 샌드위치나 햄버거 대신 한국식 간편식이 선택된 겁니다. I've got this kimbap that I got at H Mart. It's the tuna mayo. I'm so excited about that. 미국 대형마트에서 품절 사태를 불러온 한국의 냉동 김밥부터 최근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K-팝 데몬헌터스 속 주인공들까지 김밥을 즐겨 먹으며 한국의 김은 이제 미국 현지인들의 식탁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I love it. I don't know. It tastes good. It's like I think it's healthy. It's like a good little snack. So the unseasoned seaweed I've used like with rice and stuff, but the seasoned one I usually have as a snack. I put it with like salmon, salmon and rice. Oh yeah, with the rice. I like it with rice. Delish. But yeah, I love it. For kids lunch? Yeah, like great. If I was a kid, yeah, I feel like I have a lot of little cousins, and I remember they're the ones that actually introduced me to seaweed. They were like eating it, and I was like, that's gross. They were like, no, you need to try it. And they were like 12 years old. 이런 인기에 힘입어 한국 김 수출에도 날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액은 1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3.7% 늘며 수산식품 수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실적에서 K푸드는 2배의 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김 시장은 5배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미김부터 스낵, 간편식 등 다양한 형태로 제품이 확대되면서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는데 여기에 한류 확산과 K푸드 인기까지 더해 미국은 물론 유럽과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까지 수요가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김이 2차례 붐을 이뤘다고 봅니다. 1차는 건강 간식의 형태인 시윗 스낵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는 2차 붐이라고 보는데 김이 간식뿐만이 아니라 반찬으로서 특히 밥과 같이 먹는 K김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적 소비되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김의 영향력은 이제 미전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안성재 셰프와 함께 전 세계 식탁으로 뻗어가는 한국 김의 양식과 가공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제작됐는데 공식 예고편이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상영되며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K김 레볼루션은 오는 28일 MBC 아메리카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미국의 암벽 등반가 알렉스 호놀드가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대만의 랜드마크 초고층 빌딩을 오르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호놀드는 대만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9시 10분부터 타이베이 101 등반을 시작해 약 1시간 31분 만에 빌딩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이날 호놀드는 탄산 마그네슘 통만 허리에 찬 채 별다른 장비 없이 빌딩 외벽을 올랐으며 손을 짚는 위치와 모든 동작을 사전에 암기해 등반했습니다. 타이베이 101 건물은 높이 508m로 현재 세계에서 11번째로 높은 건물이자 외벽이 기울어진 구조로 등반 난이도가 높은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 biggest challenge was
staying calm, talking to the people around, it just makes it feel a little more intense. And then as I climbed, I relaxed more and more. I was like, oh, this is so fun. I mean, this is why I do it. It was incredible. 이번 성공으로 호놀드는 인류가 맨손으로 정복한 가장 높은 빌딩 기록을 세웠으며 등반은 넷플릭스로 생중계돼 현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콜비 전쟁부 차관이 한국을 찾아 전자권 환수와 핵 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 방위 전략 작성을 주도한 에이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은 순방 첫 국가로 한국을 택한 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His decision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3.5% to this new global standard, that is a rational, practical.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높이 평가하며 이제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미국의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중국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지배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It will be preserved by a durable, favorable balance of power that, a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clearly lays out, prevents domination of this crucial region by any state.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 현대화와 증강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물리적 사실이라며 중국이 제1도련선을 넘지 않도록 군사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일본과 필리핀은 물론 한반도의 전력, 즉 주한미군도 현대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로까지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시사한 겁니다. 콜비 차관은 조현 외교장관과 안규백 국방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연쇄회동을 갖고 미국의 전략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고 동맹에 기여하려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미가 한국 주도란 원칙엔 적극 공감하면서 전자권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수당 $5,000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값은 오늘 오전 온스당 $5,100 선까지 치솟은 뒤 소폭 하락하면서 전장보다 2% 오른 $5,077 22센트에 거래됐으며 이는 최근 2년 동안 2배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금 가격은 2024년 한 해 동안 27% 상승한 데 이어 2025년 65% 급등했으며 새해 들어서도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달러 자산 회피 심리 등이 맞물리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가능성과 그린란드 합병 언급, 관세 위협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값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고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럴은 올해 금값이 온스당 $6,000 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은 가격은 온스당 $100 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뒤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은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입하려면 2달은 대기해야 한다는데요. 트럼프발 국제 정세 불안에 금과 은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달러 약세 속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금거래소. 20, 30대부터 노년층까지 점심시간인데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금과 은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겁니다. 선물할 거. 금카드 3장 살려고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최근엔 금보다 은을 사겠다는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한 9월 달쯤에 50불 정도에 샀는데 2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인기 많은 500g과 100g짜리 실버바 등은 품절돼 아예 살 수도 없는 상황. 지난해 10월부터 대기 고객만 1,000명이 넘어 최소 2달은 대기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한 10배 정도 주문이 몰리고 있어요. 문 열기도 전부터 그냥 막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금값은 작년 1년 동안 65% 치솟았고 올해도 17% 올랐습니다.
연초만 해도 87만 원대였던 금 한 돈이 지금은 103만 원이 넘었습니다. 은값은 더 뛰어서 작년에만 178%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만 53% 상승해 현재 한 돈이 24,800원에 달합니다. 그린란드 사태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자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린 겁니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달러 약세도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계속 오르던 원달러 환율도 25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이후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일 공조에 의해서 엔화 환율이 급격히 강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엔화 강세가 단기적으로는 원화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시 환차손 우려가 커진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국이 항모전단을 중동에 집결시키며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수도 테헤란에 피해 젖은 성조기 벽화를 내걸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 옵션을 열어둔 채 중동 지역의 핵심 전력을 잇따라 전개하면서 미 이란 간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중동에 에이브러함 링컨 항모전단이 도착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군사적 압박에 이란은 강경한 상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테헤란 도심에는 미 항공모함이 파괴되는 모습을 피해 젖은 성조기 형상으로 표현한 대형 벽화가 내걸렸고 바람을 뿌리면 회오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경고 문구도 함께 적혔습니다. 이란 고위 당국자들은 제한적 공격이든 어떤 형태의 공격이든 모두 전면전으로 간주하겠다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을 문제 삼으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징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동물의 행동을 본뜬 방식으로 AI 기반 무기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특허와 연구 논문, 정보 조달을 통해 자율 무기 시스템에 AI를 적극 접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연구진은 매와 비둘기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드론을 학습시키는 기술로 관련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매를 모방하도록 훈련받은 드론은 취약한 목표를 골라 정밀 타격하고 비둘기를 모방하도록 훈련받은 드론은 방어망을 피해 기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개미와 고래, 코요테 같은 동물의 군집 행동을 응용해 무인 시스템의 협업 능력을 높이는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군집지능 관련 특허를 수백 건 출원하며 AI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드론 생산 능력에서 미국을 크게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BTS 멕시코시티 콘서트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BTS의 멕시코 추가 공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확정된 3회 공연 티켓 15만 장은 판매 시작 37분 만에 모두 매진됐고 구매를 시도한 팬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럽에서도 BTS의 파급력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7월 프랑스 파리 공연 일정이 공개되자 파리 지역 숙소 검색량이 무려 590% 급증했고요. 영국 런던의 공연이 예정된 기간에도 숙소 검색량이 145% 늘어나는 등 콘서트를 중심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이른바 음악 관광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재개된 BTS의 이번 월드 투어는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79회 공연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외교와 관광, 소비까지 흔드는 BTS의 영향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359명을 태운 여객선이 새벽 시간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새벽 2시쯤 MV 트리샤 커스틴 3호가 바실란주 인근 해상에서 가라앉으며 18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됐습니다. 나머지 317명은 해안경비대에 구조돼 인근 지역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사고 당시 과적 상태는 아니었다며 운항 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침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오늘부터 5일간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추모 기간 동안 정쟁적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검은 넥타이와 리본으로 예를 갖춘 참석자들은 국화꽃이 그려진 회의장 벽면 앞에서 묵념을 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고인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 곁에 널리 이어질 것입니다. 19년 전 이해찬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의 거목이었던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이해찬 상임 고문님의 발걸음은 곧 민주화, 민주주의, 민주당의 역사였습니다. 1980년 전두환의 보안사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를 기억합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반발해 지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던 비당권파 3인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례는 오늘부터 31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통이 공동 주관하는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사회장은 사회의 공적을 남긴 인사가 숨졌을 때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치르는 장례로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한국 정부가 원전을 더 짓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실용을 택한 겁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1978년 부산 기장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28개.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뺀 26기가 현재 가동 중이고 4기를 더 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30기에 더해 2037년 이후 준공을 목표로 2기를 더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새롭게 세운 계획은 아닙니다.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때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던 겁니다. 인공지능 적용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무게를 둘지 AI 강국을 위해 전력 생산에 집중할지 정부는 결국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AI를 많이 쓰는 서울대의 경우 전기료가 2년 만에 50% 늘어날 정도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강국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미 25년 내 원전 300기가와트를 더 짓기로 결정한 상황. 더 뒤처지면 AI 강국이 영영 불가능할 정도의 치열한 AI 경쟁도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국민 의견도 물었는데 여론조사에선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돌고 돌아 원전으로 왔지만 정부가 계획을 보류했다 번복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토론회와 여론조사에서 핵 폐기물 처리나 원전 사고 가능성 등 쟁점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정책을 정당화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국혁신당이 흡수 합당되는 모양새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며 양당 사이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일방적 합당 제안에 대한 반발까지 더해지며 합당을 둘러싼 목소리가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2달 안에 매듭짓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6.3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DNA를 보존해야 한다며 합당의 조건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른바 지분 논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지분을 나눈다든지 그런 논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흡수합당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통합의 목적이 가치 연합이어야지 민주당의 몸집 불리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국 대표도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돈 공천 문제를 꺼내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휴먼 에러다라고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시스템 에러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제출하는 그 동공천 금지법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조국혁신당은 합당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고 협의의 전권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당 논의가 결렬될 상황에 대비해 지방선거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을 지나며 기싸움이 벌어진 상황에 민주당은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이라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애도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각 당의 당무도 최소한으로 처리하도록. 하지만 당내에선 우리가 왜 여러 조건을 감수하며 구애해야 하느냐, 대표의 일방적 의견을 당의 제안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각 당이 당원 투표를 실시해 합당을 결정하더라도 논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질 실무 협상에선 지방선거 공천 지분과 지도부 지분을 두고 두 당 사이 또 민주당 내부에서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사고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두 번째 시리즈 어떻게 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policy limit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를 나면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앉아있는 자세로 누가 와서 내 차를 치면서 내 몸이 그 차 속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차라는 기계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내 몸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내가 서 있는 자세도 아니고 누워 있는 자세도 아니기 때문에 희한한 앉아 있는 자세, 내추럴한 자세는 아니에요. 오르게닉한 자세가 아닙니다. ergonomically,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가 is ergonomics로 앉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치면은 우리 척추, 스파이널 코드에 인주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피해는 눈으로 안 보여요. 왜냐면 속에 있는 신경의 이슈니까. 우리 뇌가 갑자기 창문에 휘둘렸든지
너무 심하게 움직여서 내 뇌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brain injury도 눈으로 안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인jury는 뼈가 부러질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는 뼈가 부러지는 인jury보다 더 길게 우리한테 평생의 아픔을 줄 수 있는 인jury는 척추, 뇌, 안 보이는 인jury가 더 크게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브레인 트라우마 아니면 혁죄의 문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에 가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스텝 넘버 2고 여기서 꼭 가실 때 꼭 얘기해야 되는 거는 머리서부터 어지럽든지 미식거리든지 갑자기 스멀을 넘어질 것 같은지 잘 안 보이든지 기억이 많이 껌껌해진 건지 여기서부터 내려가면서 문제를 차근차근히 기록을 해 놓는 거를 병원에 가서부터 첫 번 비즈에서부터 만들어 놓는 거가 넘버 2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스텝 넘버 2 얘기를 같이 나눈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1월 2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